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해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정작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의 막막한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구한 것들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2500년 전에 문장이 건네는 첫 인사가 있습니다. 노노의 시작을 알리는 하기편 제1장을 함께 읽으며 내 안을 단단하게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역서로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자운박내 불영락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불지입으론 불역군자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시험 점수나 자격증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어제 몰랐던 나의 마음 상태를 오늘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는 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몸에 익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나의 성장이라는 내밀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굳이 화려한 무언가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외부의 보상보다도 오래가고 단단합니다. 배움의 기쁨이 나를 채웠다면 그 다음은 그 결이 비슷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먼 친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의 대상을 뜻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하나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 애쓰기보다 내가 먼저 나의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덧 그 길에서 소중한 인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서로를 응원하며 삶의 무게를 나누는 따뜻한 연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이나 불안함은 우리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나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단단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진정한 어른인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한다면 타인의 무관심이나 오해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를 세우는 힘은 외부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평온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짧은 세 문장은 우리 삶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익히는 즐거움을 알고 뜻이 같은 이와 마음을 나누며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가쁘게 뛰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 충만해지는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을 남몰래 기쁘게 하는 사소한 성취나 배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움의 실천과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담은 하기편 제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지치기도 하지요.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법을 공부하고 대화의 기술을 익히며 더 넓은 인맥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고민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자님의 제자인 유자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인야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 침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불호범상, 이호장난자, 미지유야, 윗사람 침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직 없다. 군자무본, 볼리비도생,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기는 법이다. 효제하자 기위인지본요.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우리는 방금 효도와 공경이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들이 조금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사회에서 효라는 개념은 종종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나 형식적인 예절로 오해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유자가 말하는 효와 공경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수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괜찮다고 웃어주고 정중한 말투로 예의를 갖추려 애쓰지요.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떤가요?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쏟아붓거나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유자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말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가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가족, 그리고 나와 매일 부대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내 인격의 뿌리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이미 일상 속에서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예의 바른 척해도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잠시 푸른 잎을 낼 수는 있어도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 즉 어진 마음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고생하는 동료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효와 재라는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뿌리가 단단하게 땅을 움켜쥘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도라는 번듯한 길이 생겨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일수록 우리는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일수록 나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인연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작은 진심이 결국 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 평범한 진리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 짧은 메시지라도 하나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채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나 타인의 가벼운 평가 한마디에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지요.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문득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꾸며낸 말과 표정 뒤에 가려진 나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하기편 제3장 공자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원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이는 드문 법이다.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말과 아첨하는 표정을 뜻하지요. 공자님은 왜 이런 행동을 그토록 경계하셨을까요? 그것은 화려한 껍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소중히 가꿔야 할 알맹이인 인, 즉 사람다운 마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갈등이 두려워서 혹은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네거나 괜찮은 척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예의와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오로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만 향해 있으면 내면을 돌볼 여유가 사라지게 되지요.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드물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치고 그 속마음까지 따뜻하고 진실한 경우는 참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말솜씨나 연출된 표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마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단단한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화려한 말에 현혹될지 몰라도 결국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진심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바람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대개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꾸며낸 100마디 말보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침묵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의 본 모습을 믿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타인의 시선은 무엇인가요?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나 자신을 억눌렀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면 짐이 되지만 함께 나누면 지혜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기편 제4장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눈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있곤 하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놓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앞을 향해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기편 제4장, 공자님의 제자인 증자께서 매일 스스로에게 던졌던 3가지 질문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증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일 삼성오신,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위인 모입을 충어, 남을 위하여 이를 꾀함에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붕오교의 불신호, 벗과 더불어 사김의 신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점수포, 익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증자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던졌던 이 3가지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남을 위한 일에 진심을 다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수많은 역할을 맡아 살아갑니다. 회사원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의 동료로서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적당이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혹은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에 성과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를 대하는 나의 정직한 태도이며 결국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신뢰를 지켰는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믿음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지인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가끔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사실이 아닌 말을 보태기도 합니다. 증자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지식을 마치 내 생각인 양 남들에게 옮기기도 하고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기술을 섣불리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깨달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삶으로 녹아들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보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권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속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배운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익히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 3가지 성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느라 지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나를 돌아보려는 그 마음 자체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증자의 이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쌓여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스스로에게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혹은 마음속에 남은 아쉬움이나 내일은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찰이 담긴 댓글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기편 제5장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조직의 일원이 되거나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작게는 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장이나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일 수도 있지요. 심지어 특별한 직책이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인생의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일을 그르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의욕만 앞세우다 살아남을 잃기도 하고 성과에만 집착하다 정작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막막한 경영과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 하기편 제5장 공자님께서 주시는 명쾌한 답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천승지구 경사이신 천승의 병차를 낼 만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을 공경히 처리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절용예인 사민이시 씀씀이를 절도 있게 하여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동원할 때는 때를 가려야 하는 법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천승의 나라는 당시 기준으로 제법 규모가 큰 제후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기업이나 커다란 조직 혹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커다란 과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맡았을 때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로 공자님은 경과신을 꼽으셨습니다. 경은 일을 대하는 경건하고 진지한 자세입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부분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지요. 여기에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신이 더해질 때 비로소 리더십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말에 무게가 없고 행동이 가볍다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용과의입니다. 자원을 아껴 쓰고 사람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나 물자 같은 눈에 보이는 자원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물자를 아끼는 절용의 목적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서 그 혜택이 함께 고생하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영의 품격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조직은 비로소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시, 즉 때를 가리는 지혜입니다. 옛날에는 농번기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면 그의 농사를 망쳐 삶이 피폐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업이 바쁜 시기를 피해 적절한 때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배려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이미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을 때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밀어붙이거나 퇴근 후나 휴식 시간에 사적인 연락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할 줄 아는 리더만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 자원을 아껴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 그리고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시기적절한 판단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거창한 국가 경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일, 가정에서 가계부를 관리하는 일, 직장에서 동료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의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 작은 배려가 결국 나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에서 어떤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혹시 성과에 급급해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신중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정성 어린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지혜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위편제 6장,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과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